이번 사연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과하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어주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주변 사람들 보면 시댁에서 갑질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참 안 좋았나 봐요. 결혼 생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신혼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없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지나고 보니 제가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병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일이 터진 것은 그동안 쌓인 것들로 인해 폭발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쌓이기 전에 터뜨렸으면 이렇게 크게 터뜨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혜가 부족한 탓이겠죠. 남들의 감정은 생각 안 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감정이 중요하냐?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라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가끔 하면 상관없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휴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댁에서 제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은 더 심한 말을 많이도 했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더니 팩폭이 되었나 보죠. 신우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저는 솔직히 성에 안 차는데요.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말투와 인자한 표정 때문에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본인 식구들을 위해주는 말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실망하게 되고 점점 지치게 되었어요. 신우가 하나 있는데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시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과 가까운데 조부모님 사시는 곳은 먼 지방이에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조부모님 사시는 곳이 고향이고요. 저희 결혼하고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며느리로서 기본을 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할 말도 없고 부담스러웠지만 매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말 억지로 전화를 드렸죠.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정신없이 보는 날에는 깜빡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못 드린 날도 있었어요. 그럼 다음날 전화를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싫은 소리 한마디를 꼭 하셨습니다. 어제는 바빴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나중에는 제가 전화 드리는 것을 깜빡하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나도 회사원인데 안부 전화 한 번 못 드린 게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고? 며느리가 아들이 안부 전화하면 안 되고? 이런 반발심이 쌓여만 갔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명절 전날에 갔다가 명절 당일에 친정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 남편의 외가 친척들이 온다고 하면서 저보고 다음날 친정에 가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어른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할머님 댁이 먼 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입니다. 큰아버님들은 고향에서 살고 계시고 저희 시아버지만 서울로 올라와서 자리 잡고 살아오신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절 때 할머님 댁에 간 적이 몇 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어서 못 갔다고 핑계를 대시지만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란 말이 있을 정도인데 멀어서 못 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닐까요? 만약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할머님 댁에 가자고 했으면 저도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할머님 댁에 안 가셨습니다. 할머님 댁에서 할아버님과 큰아버님들이 차례를 지내니 저희 시댁에서는 차례를 지낼 일도 없었죠. 그런 상황이면 제가 시댁 가서 하루 자고 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형제들과 조카들이 온다고 저에게 하루 더 있다가 친정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명절에도 시댁에 안 가는 며느리로 살아왔으면서 저에게는 왜 며느리 도리를 그렇게 강요하시는지
저희 아빠는 친가 식구들과 연 끊고 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얘기가 길어지니 패스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 아침에 외가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명절 당일에 점심때쯤 저희 외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하루 더 자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 듣고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집을 왔으니 시댁이 우선이다. 그걸 모르고 시집 왔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명절 때도 시댁에 가본 적이 몇 번 안 되면서 며느리들이 운운하는 게 어이없기도 했고요. 말투만 부드러우면 뭐하나요? 신우는 옆에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외가 친척들이 오면 사람들 수발 드는 거 누가 하냐고, 며느리가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저더러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멘붕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결국 남편 외가 식구들 와서 점심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저희 외가로 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다음날 가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점심 먹을 때 신우는 반찬 떨어진 거 더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거 치워라 하면서 시어머니처럼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자기는 앉아서 밥 먹으면서 저에게 지시 내리고 저는 사람들 모두 식사 끝나고 나서 밥을 먹고 내가 무슨 이 집 하녀도 아니고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점심 식사 다 하고 설거지가 끝날 때쯤 외가 식구들은 모두 가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설거지를 마저 하고 있는데 신우가 옆에 와서 제 속을 또 긁어놓더라고요. 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 왔는데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요? 언니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싫은 티를 내야겠어요? 이러길래 제가 말을 하면 싸움만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설거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해서 이러냐 하시더라고요.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화를 내고 있고요. 정말 눈물이 나려는 거 억지로 참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지만 참고 넘기며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명절 때 제가 인상 쓰고 있었던 것을 두고두고 언급하셨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 말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댁 친척들 수발든다고 시댁에 남아있어요. 차례 지내면 다 친정가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시어머니는 또 고상한 말투로 전통을 들먹이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제 휴가가 언제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휴가를 맞춰서 둘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휴가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사실대로 모두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저희 휴가 때 할아버님 생신이 있으니 다녀오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무려 2박 3일 동안 할머님 댁에 가서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휴가의 반이 날아가는 것인데 말이죠. 저희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다면서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시댁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제가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할아버님 생신 당일에 갔다가 우리는 여행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참 고집도 세네. 너네 오늘 좀 와라. 그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좀 해야겠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은 시댁에 가지 말자고 했어요. 가서 좋은 말 못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가자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나면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따지고 오면 되는 것이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시어머니에게 따지지 않으면 너무 한이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얼른 죄송하다고 말하라 하더군요.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죠. 신우는 정말 잘못을 몰라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마주 앉았더니 시어머니는 너 할 말 없니? 하고 물으시길래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다고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했습니다. 신우는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걸 왜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말하는데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휴가 때 계획을 세웠고 어머님도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할머님 댁에 2박 3일간 가서 있자고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냐 물었어요.
우리 계획을 몰랐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말씀하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 계획을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스케줄을 맞추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 맞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휴가를 보낼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전통을 들먹이면서 저와 남편이 철이 없다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님은 결혼하고 시댁이 멀다는 이유로 명절 때도 시댁에 거의 안 가셨잖아요. 할머님, 할아버님, 큰아버님들이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어머님 세대에도 전통 같은 거 안 지키고 사는 분들 많았는데 왜 어머님은 저한테 전통을 강요하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억지로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셨습니다. 신우는 명절 때 친척들 왔을 때 언니가 그렇게 인상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 그때 초장에 언니 혼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잘해주니까 새언니가 저렇게 덤비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가씨는 그날 먹기만 하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죠? 손님이 오면 가족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새언니 부려먹고 있어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이딴 식으로 자기밖에 모르니 이혼당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엄마, 우리 어렸을 때 명절에 할머니 댁에 가다가 차 막히면 큰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돌아온 적도 많잖아요. 차가 막힌다고 명절에 시댁 가다가 돌아온 건 말이 돼요? 엄마는 며느리돌이 한 거 없으니까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땡땡이한테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랬습니다. 신우는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네가 그딴 식으로 하고도 천벌을 안 받을 것 같냐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잘못을 했으면서 오히려 상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천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그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나오면서 우리 여기 이제 못 와요. 엄마랑 제가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용서는 못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우 이혼한 것을 들먹인 것은 잘한 것이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는 잘못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잘못이라며 저를 올가매려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신우의 약점을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되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 신우 얼굴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시댁에 갈 생각을 하면 호흡이 가빠질 정도였는데 그런 증상 안 겪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괴롭혀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사람들에게는 인신공격이 최선인가 봅니다. 방관만 하고 있던 시아버지는 정체가 뭘까요?